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 중이고요. 일제강점기 기출로 마무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적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나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토지조사령이 공포된 게 가고요. 토지조사령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진행된 겁니다. 1910년대에 무단통치 시기가 진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를 조사를 해서 어떤 식의 토지가 있고 어디에서 뭘 걷어들일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정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 중에서 신고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일본이 가져간다던가 동양척식 회사에다가 들어간다던가 그런 식의 활동을 했었죠. 토지조사령의 가장 먼저 시기로 지금 보여지고요. 공출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쌓여있는 게 녹그릇입니다. 이 무기 제조하고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서 녹그릇까지 전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193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쌀을 수탈해가는 장면인데 이건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가가 가장 먼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에는 가가 없는 걸 먼저 지워주시고,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문화통치 시기고 그 다음에 이 공출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 다, 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정답은 2번으로 찾을게요. 자, 아래에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경제정책 찾을게요. 회사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령. 이 회사령은 회사를 만들 때에도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맨 처음에 무단통치 시기에는 이렇게 일일이 허가를 받았어야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허가를 받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못 만드는 거죠. 우리 민족 자본의 자체적인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건데, 무단통치 시기 1910년대입니다. 이때 경제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910년대 거니까 미국 공출제라고 하는 거는 좀 나중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남면북양도, 이 남면북양이라고 하는 거는 공업에 필요한 어떤 물자를 조달받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면화를, 그리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라 라고 강요를 했었던 건데, 요거는 이제 수탈이 본격화되던 시기가 되니까 요거 또 뒤로 좀 넘어가는 시기에 나오는 거죠. 농촌진흥운동의 전개는 실제로 진행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 193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니까 요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살짝 이제 했었던 건데, 실제로 농촌을 진흥시키려고 했던 요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공항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대공황이나 이런 것들의 여파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이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통치가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했지만 실제로 정말로 안정화시켜주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별로 소용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토지조사 사업이 이 회사령과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 무단통치 시기에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곳 임청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의 생가입니다. 그는 이회영 등과 함께, 우당 이회영과 함께 만주의 삼원보라는 곳에 경학사와 이것을 세워서 무장 독립투쟁의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일제는 이곳이 독립운동가를 다수 배출한 집이라 하여 철길을 내어 훼손하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실제 기찻길 바로 뒤쪽에 집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복원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유적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 임청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의 생가다. 이분이 이회영 선생과 같이 만든 데가 무장 독립투쟁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중에서 3번이죠. 신흥강습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신흥무관학교가 되어서 이 지도자급 독립운동가를 다수 배출한 장소가 되었죠. 동문학은 통역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되겠고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외국인에 의해서 건의가 돼서 세워지는 곳이고,
배제학당은 현재 정동 지역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요거는 개신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세우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배제학당 재단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들도 있기는 하죠. 한성사범학교는 우리가 교육입국조서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근대적인 어떤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이 사범학교에서 교원을 양성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초창기 개화 시기로 좀 넘어가죠. 요거는 시기가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신흥 강습소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4번 볼게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1919년에 일어난 가의 지역별 시위 현황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 민족이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서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1919년이고 여러 가지 숫자가 굉장히 있죠. 지역별 시위 현황. 이 운동은 3.1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집강소가 설치되는 거는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었죠.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전주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개혁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조선 물산장려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 거는 물산장려운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운동 직후에 이 상해 지역을 통해 상해 지역 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침내 수립이 되어서 우리도 임시긴 하지만 정부가 출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3.1운동이 기능을 하게 되죠. 신간의 지원을 받아서 민중대회가 추진된 것은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안희제가 1914년 부산에 설립한 백산상회 예터에 건립되었습니다. 백산상회는 단순한 상회가 아니라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조직으로 특히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가의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독립신문 배포에도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상해에서 1919년에 수립된 이 가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맞습니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 독립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1번 정답이 되겠고요. 만민공동을 개최한 거는 역사를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독립협회에서 한 겁니다. 국제보상운동도 시기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국제보상운동 기성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하는 거는 여기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이회영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삼원보 지역 인근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처음에는 신흥강습소로 시작을 했었죠. 신민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1번. 자, 6번 보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단체. 이분 누군지 알아? 라고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응, 김익상이잖아. 김원봉이 조직한 가에 소속돼서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한 사람이다. 여기 폭탄이라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 김원봉이 조직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도 힌트가 있죠. 네, 이분은 의열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거는 신민회입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되었다. 고종의 밀지로 결성이 된 거는 독립의금부라고 있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신한청년당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네, 이 4번이 답이 되겠죠. 신채호 선생이 쓴 이것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었죠. 자, 올라가서 7번.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옳은 것은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군의 활동입니다. 1920년대에 옆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대한국민회, 봉우동 전투 나오고요. 김좌진 장군, 그리고 중광단, 청산리 전투 나옵니다. 네, 가에 들어갈 거는 북로군정서가 되겠죠. 북로군정서. 나머지 것들은 지금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만드는 게 되겠고 조선혁명군에는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광복군은 총사령관으로 지청천 장군이 들어가 있었죠. 네, 정답 1번으로 찾고 8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 동상의 주인공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여기 글자도 보이긴 보여요. 고당 조만식 선생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표어 등을 내세운 이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평양 지역에서 이거를 주도했었죠. 이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물산 장려 운동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민족 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 드디어 우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회주의자를 배제하고 일제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네,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나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게 만들어졌죠? 60만세 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만세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정우회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공고히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1번으로 답 찾아주겠습니다. 토올에는 연극과 관련된 단체고요. 조선어 학회는 이 조선어 말에 관련된 큰 사전이나 맞춤법에 관련된 언어 관련된 학회가 되겠고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이 대구 지역에서 비밀 결사 단체로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당 사항 1번으로 찾아주고 10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 차별 교육, 나주역 사건, 한일 학생이 충돌했고 일제 경찰이 민족 차별적 대응했고 여기 힌트 나오죠? 광주 지역의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전국으로 확산,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다. 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주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학생을 희롱했었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쭉 내려가서 순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이뤄낸 게 아니죠. 이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이건 60만세 운동이고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이 된 거는 이 독립운동에 노선을 두고 내부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고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네, 이게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지는 않았죠. 통감부라고 하는 건 을사늑약 이후에 체결된 거여서 이거는 국제보상운동 정도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항일군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돼서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국가의 군대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양군은 한중의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그래서 지금 전선을 나누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 전시의 후방의 전투훈련은 한국이, 한국군에 필요한 군수품은 중국이 공급한다. 지금 서로 뭔가 양분을 해서 나누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중국군과 이렇게 이 합의를 보게 됐던 것인가 배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네, 1번이 답이네요.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중국군과 우리 군의 적이 같아지게 되죠. 공공의 적인 일본을 맞이해서 이런 합의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이로 회담은 1943년에 개최가 됐는데 좀 나중에 일이죠.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 회담에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결의가 됐었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태평양 전쟁 1941년에 발발을 하게 되고 이 전쟁의 발발로 이 내부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기는 합니다. 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징병대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전운이 감돌게 되죠. 그리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약칭 건준위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부분인데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만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준위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뒷시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기적으로 전부 다 만주사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와 중국이 이 해당 사항을 연합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12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궁성요배표어.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니다. 이렇게 절하라는 얘기죠.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중일전쟁이면 1937년이고 그 이후죠. 우리 시기로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침마다 일왕이 거주하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친일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만든 표어다. 네, 이 시기를 어렵지 않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요거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이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의 관리도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네, 요것이 바로 요 시기 민족 말살 통치에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이건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나는 지금 상하이에 있는 매헌 기념관에 와 있어. 거기는 어떤 곳이야?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땡땡이라는 분을 가를 기념하는 곳이야. 홍커우 공원, 한인애국단 힌트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매헌이라는 것도 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윤봉길입니다. 윤봉길. 또 다른 단원으로는 바로 옆에 이봉창 의사도 있죠. 나석주라는 분은 의열단 단원이 되겠고요. 이회영은 그냥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인데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독립운동하셨던 지사이자 의사인 분이시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기 바로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909년도의 일이네요. 1909년.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가 돼버렸어요. 이토를 저격을 했는데도. 나를 보겠습니다. 홍범도,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는 1920년의 일이죠. 1920년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윤봉길,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한 사건, 한인애국단 단원으로서 1930년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시기상 순서대로 보니까 가나다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가나다 1번이네요. 15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으로 옳은 것은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어요. 영국군과 함께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했어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어요. 우리도 독립전쟁 준비했다고 했었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우리의 공식 군대,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답 찾아주시고 마지막 1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한글 민족을 지키다. 이윤재, 최현배 등을 중심으로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단체. 이 자료를 특별히 전시합니다. 일제 탄압 속에서도 지켜낸 한글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글 수호에 앞장선 사람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오고 조선말 큰사전, 한글 맞춤법 통일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요거 4번으로 정답 찾아주시고요. 네, 일제강점기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이 각각의 일제 통치 방식과 우리의 대응 독립운동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 무슨 단체와 무슨 군대가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죠. 이게 사실 입에 잘 안 붙을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여러 번 보시면서 좀 입에 붙을 수 있게 자주자주 들여다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살짝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아까도 연도 문제가 계속 나왔지만 연도 자체를 외운다라기보다 사건의 앞뒤 전후 관계를 배치하는 방식의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공부한 내용, 지금 문제 푼 내용을 뒤쪽에 이 단원 마무리 키워드 써 넣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빈칸 채워보시면서 앞에 있었던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일제강점기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가 거의 이 기본편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마지막 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현대사 시대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